그리고 리스팅에는 없지만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오직 추상명사 아니면 추상적 형용사만 늘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인데, 쉬운 일상 언어, 그다음에 그를 뒷받침해 주는 신선한 에피소드, 이게 없이 추상적으로 원리만 나열하는 그러한 글쓰기, 말하기는 정말 따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반성은 사실 많이 하죠. 에피소드가 많이 백업이 된 유튜브 콘텐츠가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요. 반갑습니다. 학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강원국 작가님의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글쓰기의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노무현 대통령도 강조를 했고요. 강원국 작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진정성인 거죠. 수사 아니면 형용사를 동원해서 하는 글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좋은 글쓰기의 핵심은 내용이라는 얘기. 내용이라는 얘기는 중요한 다른 단어로 바꾸자면 진정성. 책에서도 글의 감동은 기교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기교 필요하기는 하죠. 필요하기는 한데 그 내용에 진정성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기교가 있으면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근데 그 진정성 없이 쓴 기교만 넘쳐나는 글은 실제로는 우스워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말을 해줘도 못 깨닫고 실제로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글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하는 내용이 많이 써봐라 그러면 는다,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중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없기는 하죠.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글쓰기 내지 스피치의 현장은 아무래도 정치 일선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교를 하죠. 이 책의 중심 인물인 노무현 아니면 현재의 이재명, 이런 쪽의 스피치와 이제 물론 청년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도 웅변가로서, 연설가로서 대단히 뛰어난 분이시긴 하지만 대통령 취임 전후 한 몇 년 동안은 웅변보다는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하는 연설,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연설가, 웅변가로서의 위치가 강하고 그 바톤을 바로 이어받는 사람이 이재명이죠. 그랬을 때 이재명과 대척점에 있다고 비교되는 분이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 아니면 안철수 후보, 이런 경우죠. 진정성이라는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윤석열 그 개인이나 안철수 그 개인이 스스로 정치를 진정성 없이 그렇게 접근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진정성이 진정한 진정성이냐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놓고 보면 많이 대비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정치 방송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말하기든 글쓰기든 간에 진정성을 담지 않고 특정한 행위나 글쓰기를 할 경우, 정치 행위나 글쓰기를 할 경우, 아니면 스피치를 할 경우 청중들은, 독자들은 느낀다, 이런 얘기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 글쓰기든 말하기든 진정성이 몹시 아니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본 요소다, 이런 얘기는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글쓰기에서 많이 쓰면 되느냐, 글을 많이 쓰면 글쓰기가 잘 되겠느냐, 내용이 풍성해지겠냐, 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좋은 책을, 일단 양서 훌륭한 책들을 발견하고 그걸 많이 읽고, 또 많이 읽는다는 것이 지식 정보를 발췌하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식 정보 중심의 글쓰기 말하기, 얘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심금을 울리는 글이 되자면 정독과 영혼을 담아서 묵상한, 그러니까 자신의 사상으로 걸러져서 나온 글이어야만 그러한 글쓰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글쓰기가 잘 되자면 글 읽기, 독서라는 충분한 토양이 성숙되어야만 거기서 푹 익어서 나오는 사상, 그게 글로 옮겨졌을 때 첫 번째 중요하다 했던 진정성이 동반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치면에서 훌륭한 콘텐츠가 된다. 이런 차원에선 글쓰기 요령에서 많은 독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의 지식 기반의 가장 커다란 토양은 유튜브 콘텐츠일 텐데, 거기서도 이제 크게 대별되는 거죠.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히는 콘텐츠와 지식 정보를 채집하기 위한 거. 그래서 뭐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요령, 카메라를 잘 쓸 수 있는 요령,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기 위한 요령,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콘텐츠는 알맹이만 들어가 있으면 되죠, 사실. 그런데 인문학적인 콘텐츠라면 좀 더 뭔가 묵혀서, 그래서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사상, 이런 것이 있어야 좋은 인문학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좋은 인문학 저술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서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원국 연설비서관에게 주문했던 글쓰기의 바탕이 되어야 될 만한 기본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을 해 놓고 있는데, 실제 일을 주문하는 상사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하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냥 형용사 딱 2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하여튼 2개 잘 열심히, 이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면에선 노무현 대통령은 글쓰기에서도 분명히 리더십이 있다, 지도자다운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이 리스팅이 좋은 콘텐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또 반추해 보니까 이거는 청와대 연설비서관 아니면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확실히 많이 가깝고, 일반 글쓰기는 조금, 그러니까 일반화하기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실 때는 각각의 내용은 살펴보시고, 또 자신이 정치 일선에 나서길 원한다면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이다 보니까 좀 체득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글쓰기, 이런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리던던트, 콜리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 그런 글쓰기, 그러한 글이 훌륭한 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면에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간결하고 짧게 군더더기 없이 글을 써라, 이런 거는 일반론적으로도 훌륭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리스팅에는 없지만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오직 추상명사 아니면 추상적 형용사만 늘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인데, 쉬운 일상 언어, 그 다음에 그를 뒷받침해 주는 신선한 에피소드, 이게 없이 추상적으로 원리만 나열하는 그러한 글쓰기 말하기는 정말 따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반성은 사실 많이 하죠. 에피소드가 많이 백업이 된 유튜브 콘텐츠가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요. 본문의 24항에서 말하는 사례는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는 에피소드를 많이 넣어주는 것이 특정한 주장을 백업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가미해 주는 거, 이러한 실천을 굉장히 잘하는 스피커가 저는 김미경, 아트스피치 예전에 유명했던 김미경 원장님 같은 경우도 에피소드를 굉장히 잘 동원한 그런 강연자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일반론, 누구나 하는 얘기, 그걸 글이나 말로 표현한다는 건 지루하죠.
속된 말로 좀 구리다 하는 그러한 내용. 다분히 꼰대스러운 그런 내용들,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글쓰기에서 유용한 팁이라면 그 부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아니면 이 강원국 작가께서도 주문한 건데요. 메모의 습관화, 일상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수시로 메모를 하고 글쓰기의 소재들, 제재들을 기록으로 확보해 놓으려 한다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도 요즘 그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메모의 습관화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명의 이익이라면 저는 이 스마트워치를 들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블루투스로 돌아가는 이 스마트워치의 이 녹음 기능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불법적이거나 음흉한 의도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특별히 메모하기가 불편하거나 쉽지 않을 때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기억으로 유지 안 되고 상실되는 부분을 기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손쉽게 원터치로 녹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이용하면 운전할 때든 이렇게 펜을 동원해서 메모로 남기기가 쉽지 않을 때 아주 용이하게 녹음으로 자신에게 떠오른 생각, 아이디어 이런 거를 기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스마트워치의 활용은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명의 이익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김홍국 작가도 제가 다른 카드에서 걸어드린 김홍국 작가 그분 자신의 강연 내용에도 있듯이 메모를 남긴 토픽들이 만 몇천 개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책을 한 권 또 집필하고 했다 이런 얘기 하듯이, 글 쓰는 사람 아니면 연설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소재들을 끊임없이 확보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놔야지. 정말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죠. 우리는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는 자신의 결백이라거나 이런 행실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 증발하고 나면 의지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세훈 시장은 신뢰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의지하기에 기억은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그게 자원으로서 활용의 가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스마트워치를 바탕으로 한 어쨌거나 메모를 남기는 기술, 그래야 그게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는 부분까지 강조를 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계양의 책부자치에서 계속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